나폴리가 AC 밀란에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경기력은 괜찮았지만 좀 뒷맛이 좋지 않은 그런 경기였는데요. 김민재가 풀타임 소화한 이 경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13일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었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밀란 상대로 0대4 대패를 당한 바 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기력을 좀 회복하고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하지만 슛은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슛의 효율이 좀 떨어졌다. 역시나 빅터 오시멘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했다. 또한 상대팀 밀란의 마이크 매냥 골키퍼가 진짜 엄청난 선방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밀란이 1대0 승리를 따갑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경기 중에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기사의 경고 누적 퇴장, 그리고 김민재의 이번 대회를 통틀어 볼 때 누적된 경고가 나오면서 다음 경기 두 선수를 쓸 수 없게 됐어요. 2차전을 앞둔 나폴리의 정말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현재 반응들을 보자면 먼저 그 경고 상황과 김민재의 경기력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평점이나 그 전체적인 어떤 평점 숫자로 매긴 걸 보기 전에 현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현지 일간지는 전반전에 주심이 최소한 2개의 경고 상황을 넘어갔다. 그 2개는 레앙이 코너 플렉을 발로 찬 것과 지엘린스키가 공격을 시작하려 할 때 크루니치가 거친 반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밀란이 약간의 좀 판정 이득을 봤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 경고가 나폴리가 훨씬 많았어요. 나폴리 7개, 밀란 3개였는데 제가 볼 때 나폴리가 받은 경고 중에서 억울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김민재 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밖에 대부분은 좀 거친 반칙 때문에 나온 경고라서 억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논란이 된다면 밀란 측은 비슷한 상황에서 경고를 안 받지 않았느냐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란은 경고가 3장인데 경기 막판에 두 팀이 이제 좀 감정 싸움을 많이 벌이면서 나폴리 1장, 밀란 2장이 나왔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밀란이 경기 중에 추가 시간 되기 전에 받은 경고는 1장에 불과할 정도로 밀란이 적게 받은 그런 경기였어요. 자, 이 김민재의 경고 상황 먼저 묘사를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수비에 성공하고 돌아가는데 수비에 성공했다고 말하기에 반칙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민재가 상대 선수를 헤딩 경합에서 이기고 공을 따내고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파울 자체도 꼭 파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몸싸움에 가까운 공중볼 경합이었거든요. 하지만 파울 정도는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파울을 받고 김민재가 자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팔을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그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심판 쪽을 보고 따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갔거든요. 이 흔한 일 아닌가, 이 정도로는 경고 줄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주심이 다가와서 경고를 꺼냈습니다. 옐로 카드를. 그래서 김민재 선수 다음 경기 뛸 수 없게 됐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한 해설자가 있네요.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 해설을 한 파울로 디카니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디카니오 한때 그 알렉스 퍼거슨이 정말 영입하고 싶어 했던 공격수로 줄 유명했죠. 실력만큼 말썽으로도 상당히 유명했던 준 레전드급의 공격수인데 이 사람은 본인 성격이 좀 성깔이 있죠. 그 선수 시절 때 사고도 많이 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네요. 김민재 제스처 너무 노골적이다. 국제적인 대회에서는 혼자 몰래 심판 욕을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말고 뒤에서 몰래 이제 깔아. 그러면 이제 경고 안 받는데 왜 받냐 이런 말이었고요. 아무튼 그 대가로 2차전을 못 뛰게 됐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이 경고에 대해서 좀 편파가 있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굉장히 심하게 성토를 했어요. 김민재 경고 얘기하다가 제스처 컸다고? 야, 그럼 코너 플렉 얘기도 해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코너 플렉은 뭐냐면 전반전 초반에 하파엘 레앙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니까 코너 플렉을 발로 걷어찼는데 보통은 걷어차도 뽑혀서 다시 꽂으면 되거나 이런 상황도 많지만 박살을 냈어요. 중앙을 차서. 그래가지고 기물 파손에 해당하는 행위였는데 이거 경고감이거든요. 제가 아는 규정으로는 유명한 예로 제이미 바디가 잉글랜드에서 코너 플렉을 차서 부순 다음에 당연히 경고를 받았고 그 뒤로도 굉장히 논란에 좀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하필 코너 플렉이 좀 정치적인 상징이 있는 플렉을 차버려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레앙이 경고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스팔레티 감독이 얘기를 하면서 야, 김민재 얘기를 할 거면 오늘 경기가 집에서 보는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일이 안 풀리면 코너 플렉을 차도 된단다 라는 메시지를 줘버렸다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기자회견에서 따진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재의 경고를 주려면 이날 경기가 굉장히 판정이 빡빡한 날이었어야 되는데 많은 좀 거친 플레이를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냥 거친 플레이야 뭐 몸싸움의 정도는 주심 재량이라 쳐도 코너플렉을 부순 건 경고를 줘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날 승패에는 그 경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뭐 그날의 어떤 판정들이 뭐 페널티킥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결국 결과적으로만 볼 때는 퇴장 이후에 뭐 실점이 더 나오지도 않았고, 하지만 다음 경기에 두 명이 못 나온다는 점 스팔레티 감독 정말 엄청나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날 스트라이커로 뛰어야만 했던 원래 미드필더인 선수 엘리프 엘마스는 역시나 이제 김민재의 경고에 대한 그 결장이 다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기사와 김민재가 빠지는 점에 대해서 모든 경기는 다 어렵고 중요한 선수가 결정하게 됐지만 우린 빠르게 다시 일어나 홈에서 감독의 지시를 들을 것이다 라고 다음 경기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원톱으로 뛰는 건 이날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많은 현지 예상에서 크바라첼리아를 전방으로 돌리고 엘마스를 측면에 놓지 않을까 전망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아마 스팔레티 감독이 훈련에 써보고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엘마스 전방 기용은 이날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뭐 오시멘이 부상에서 돌아오던지 아니면 뭔가 다른 수를 내야 하는 그런 나폴리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평점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저희가 늘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여기서는 김민재에게 6을 줬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빼고 보면 이날 김민재의 플레이 괜찮았습니다. 뭐 수비적으로 큰 문제 없었고요. 특유의 좀 적극적으로 커팅하고 상대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런 수비가 후반전에 몇 번 나오기도 했고요. 경고로 다음 경기에 못 뛰게 됐다는 점 때문에 이런 자제력 없는 선수, 뭐 이런 질타를 좀 받는 의미에서 평점이 깎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그런 매치들 보실 텐데 그걸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날 경기력은 한 6 정도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폴리가 아무래도 패배한 팀이고 그렇게 하드캐리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높진 않아요. 팀 내 최고가 6.5고요. 김민재가 6에 있고, 김민재의 파트너 수비수 라흐마니가 5.5에 있습니다. 라흐마니가 조금 더 고생을 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후이도 5.5에 있고, 앙기사, 로사노, 엘마스가 나란히 5를 받았는데, 그 공격을 좀 풀어줘야 했던 로사노와 엘마스가 거의 잠수를 하면서 크바라첼리아에게 엄청난 공격 부담이 몰렸던 거, 나폴리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퇴장당한 앙기사의 낮은 평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팔레티가 5.5라는 것도 눈에 띄죠? 역시나 이제 감독이 전술을 좀 요즘 잘못 짰고 요즘 몇 경기 운영을 좀 잘못하면서 패배를 자초하고 있지 않나 라는 시각이 좀 담긴 평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 역시 김민재에게 6을 줬어요. 평가를 볼까요? 지루와 몸싸움을 벌여 자주 승리했다. 그리고 이미 경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김민재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지루와 몸싸움을 벌여서 자주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리비에 지루를 막는 건 또 김민재의 역할이었습니다. 김민재는 필드 위에서 지루 아시죠? 몸싸움 정말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수비를 교란하는데 정말 능한 아주 부지런한 공격수거든요. 김민재가 따라다니면서 견제하느라 애를 좀 많이 먹었다, 이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루가 단적으로 이제 나폴리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앙기사를 등지고 정말 쉽게 버틴 다음에 공을 내줘서 토날리가 위협적인 슛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김민재가 평소에 지루를 얼마나 잘 막는지, 김민재랑 키가 비슷한 앙기사가 못 막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디로렌조에겐 6.5가 나왔는데 그냥 정말 고군분투했고 뭐 올라가서 슛도 날리고 많은 노력을 해준 주장 디로렌조에게 대체적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이 부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6이 좀 많은데 김민재, 라흐마니, 메레트, 로버트카, 카라첼리아, 스팔레티 감독까지 6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앙기사와 로사노는 5네요. 잘 좀 해라. 다음 투토메르카토 웹의 평점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가 김민재 선수를 좀 안 좋게 말하는데도 한 군데쯤은 우리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김민재에게 5를 줬거든요. 근데 평가를 보면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전반전에는 레앙 방어의 핵심으로서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루를 몸으로 막아냈다. 수비적으로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파엘 레앙은 왼쪽이기 때문에 나폴리 센터백 중에서 왼쪽에 있는 김민재랑은 잘 안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리그 경기부터 레앙이 자기 원래 위치 왼쪽 윙어 자리를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플레이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날 4대0 중에서 첫 골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죠. 김민재가 이제 이걸 읽고 있으니까 레앙이 자기 근처로 와도 미리 견제를 잘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밀란의 유일한 골은 레앙이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지만 김민재가 레앙 앞을 막아섰을 때 레앙이 상당히 영리하게 김민재와 대결을 하는 게 아니고 원터치로 그냥 공을 돌려버렸죠.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베네세르가 골을 넣었거든요. 김민재가 레앙과 지루까지는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상대가 좋은 공격 전술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수비수 개인이 제어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많은데 왜 오냐? 경고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너무 안이한 경고를 받아 다음 경기에 못 뛰게 됐다. 항의하다 받은 경고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라면서 평가를 볼 때 거의 경고 하나로 평점을 1.5 정도는 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매체는 역시나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준 디루렌조에게 7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김민재와 안기사와 더불어서 최하인 5를 받았습니다. 크바라첼리아가 5.5로 좀 낮다는 것도 눈에 띄네요. 크바라첼리아 고생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칼투나폴리 24 지역지로 가겠습니다. 지역지 칼투나폴리 24는 김민재에게 5.5를 줬고요. 평가는 구체적으로 뭐 볼 필요가 막 있지 않아서 번역을 해오진 않았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경고 받았다. 여기서는 로버트카와 폴리타노가 공동으로 6.5인데 폴리타노 6.5가 좀 특이하네요. 교체로 투입돼서 로사노와 엘마스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거에 비하면 그나마 뭐라 하긴 했거든요. 큰 효율이 나진 않았지만 이 점을 좀 높게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라흐마니, 크바레첼리아, 스팔레티 등이 6점을 받았고요. 김민재는 지엘린스키, 로사노, 엘마스와 함께 5.5를 받았습니다. 마리오 후이와 안기사가 나란히 5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지 칼투나폴리 19, 26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김민재에게 또 5.5인데요. 경고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괜히 받은 경고로 다음 경기 뛸 수 없게 됐다. 동료에 비하면 신체적으로는 버텼다라고 했는데 신체적으로 버텼다라는 말은 아미르 라흐마니에 대한 평가랑 이어지는 겁니다. 라흐마니에 대한 평가가 이렇거든요. 공격수를 막는데 신체적으로 어려워 보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민재랑 라흐마니의 평점은 5.5로 같아요. 역시나 뭐 팀 내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엘린스키, 스팔레티 감독 등과 함께 5.5고 6.5에 디루렌조 폴리타노가 있고요. 6에 메레트, 로버트 카크바라첼리아. 김민재 아래 5에는 후이, 로사노, 라스파도리, 엘마스, 4에 안기사 4점이 있습니다. 자, 이 신체 능력 얘기를 하자면 역시나 그 라흐마니가 지난번 리그 경기에서도 밀란을 상대로 몸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레앙이 돌파해 올 때 그 순발력에서 버티지 못하고 방향전환에 넘어지는 그런 약간 엉덩방아 찌는 수비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힘과 스피드 양면에서 라흐마니 모두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었고 많이들 아시죠? 라흐마니가 키는 적당히 크지만 김민재에 비해서 좀 느리고 힘이 좋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건 김민재가 너무 빠르고 너무 힘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라흐마니가 지루처럼 힘이 좋고 레앙처럼 돌파가 아주 좋은 선수가 조합된 팀을 막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날 밀란이 그런 지루의 힘, 레앙과 디아스의 돌파력, 그리고 베나셀의 활발한 움직임, 거기다가 토날리의 제5자 침투 등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을 많이 보여줬죠. 공격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밀란의 공격 효율이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한번 돌아봤고요. 김민재 선수의 좀 아까운 경고가 있어서 이게 번복될 일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거의 99% 확률로 다가온 2차전 못 뛰게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 뭐 동료들이 잘 버텨줘서 아무튼 결과는 한 골차 패배 아닙니까? 원정 한 골차 패배? 홈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뭐 없지 않거든요. 물론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희박하다고까지는 못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잘 버텨주고 이제 역전해줘서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4강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김민재가 2경기를 더 뛰고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은 곳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